안녕하세요.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과 대안 TV, 또 부분을 넘어서 전체를 바라보는 부분과 전체를 맡은 서승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건강들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청년 정치 리더 우리 김성용 자유한국당 송파병 위원장 모시고 본인의 개인 정치적 비전과 더불어서 우리 정치의 문제 또 나아가야 할 국가 비전에 대해서 같이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편안하게 본인 소개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가야 할 길들 좀 제시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자기 소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네, 한 많이 하고 30초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번 더 해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월에 정당 역사상 처음 있었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송파구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받고 한 6개월 정도 활동하고 있는 송파구병 당협위원장 김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김성용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금 34살입니다. 만으로 34살이죠. 네, 만으로는 33살입니다. 33살이고요. 네.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네.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 또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 전역 이후에 이제 대학가로 돌아와 보니까 이 당시에 강우병 사태로 대학가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선동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 강우병 집회를 반대하는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 정치사회 운동에 기여하게 됐는데요. 참여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또 뭐 총학생장도 되고 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아주 치열하게 있었죠. 그 계기에 충청도 학생 대표로 영입되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 난무하는데 이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네.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김성용 위원장께서 꿈꾸시는 미래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젊으시니까 네.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목표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되게 부정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만들어준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준 이 번영의 땅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결과선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라는 주의가 아니라 출발선을 가장 공정하게 만들고 먼저 뛰어간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가 있고 뒤처진 자들에게는 또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랑스럽게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네, 또 중요하게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또 자유롭고 또 창의롭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현실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우리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또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뭐 대안이랄까 해결책 간단하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 정치가 사실 그간 수십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또 최근에 들어서는 더더욱 더 많은 예산과 많은 이제 노력들을 들여서 수많은 전문가가 대책을 냈지만 사실 그럴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교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세대, 특히 이제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 저희 아버님 또래 되시는 사람들의 저희 이제 자식인 저희 세대들은 제가 명명하기로 이 부모 한풀이 세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받지 못했던 교육에는 내 자식만큼은 없어도 가르치겠다라는 그 수요 때문에 이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에. 좀 대학 수를 줄이고 이 청년들이 대학을 꼭 진학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력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면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청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국가가 될 때 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너무 대학에 진학률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좀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또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상대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는 저기 한 100점에 가 있으면 난 최소한 70점에는 가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요. 그거를 좀 탈피하려면 이 노동과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가지고 좀 청년들이 이제 좀 나아갈 때 대학이 꼭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 좀 인식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예를 들자면 꼭 네. 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네.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아니면 네. 이인제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자기의 재능과 네. 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좀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사실 청년들이 뭐 7포 세대, 요즘은 이제 M4 세대까지 해서 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네.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또 결혼도 못 하시고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맞습니다. 이런 데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데 좀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면서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의미 있는 그런 고상한 일자리 창출은 또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 제도 개편과 더불어 노동 시장의 어떤 개편,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교육 격차에 따르는 어떤 네. 사회적 대우의 어떤 네. 공정성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당은 보통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문제가 요즘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뭐라 얘기하기가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큰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독선과 오만의 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문재인 정부 우리 뭐 자유한국당 마찬가지지만은 다 이제 민주주의 내에서 있는 건데 네. 민주주의는 제일 기본적으로 대화와 소통 또 뭐 합의, 협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기만 독선, 독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더 정치가 합리적이고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어떤 뭐 대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그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꾸기를 저는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태도의 변화나 소통하는 정부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단념하고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가깝게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왜 망했는지 또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항상 소통 정부를 주장하시고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던 정부가 과연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 길이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아까 전에 통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청년 고용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본인들 생각만이 맞다라는 절대적인 지금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길을 열고 본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사의 문제에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능력과 자질에 맞춰가지고 임명하신다고 분명히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뤄진 개각을 보든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인사가 거의 해전문 인사, 코드 인사 16번에 가까운 이 인사청문회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을 다 임명하면서 이 국민들의 일부 지지가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의 독재 정부와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건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당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념과 생각의 독선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노선의 또 독선, 그다음에 오늘 있은 그 인사 문제 네. 이것도 굉장히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서는 어떤 네. 그런 독선과 독주 이걸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최근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네. 이건 대통령이 좀 실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지지도를 받고 있고 또 민주당도 한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좀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다가 요즘 좀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우리 젊은 청년 정치인이 보시기에는 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도 예. 하지만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가 없는 지금 정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엑셀을 못 밟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 사랑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자유한국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 보수의 대통합 그리고 보수의 한 소리로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비껴나가고 또 물론 언론이 지나치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있지만 경솔하게 또 얘기하시는 일부 정치인들 소수의 이 웰빙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 나라를 한번 흔들고 망하게 만들었던 너희들에게는 다시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사기 위해서는 더 다가가고 더 통합하고 더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 그거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이제 새로운 희망이고 또 보수인 자유한국당 젊은 정치 새로운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아까 뭐 여러 가지 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원로들 좀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간접적으로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거 참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신뢰와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자유한국당 그 젊은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지금 3선 이상의 웰빙 스스로가 돌이켜봐서 웰빙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의원님 있으면 지금부터 후배들에게 자리를 열어주는 모습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아이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총선이 한 8개월여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조금 쇄신하고 변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통합을 이루면서 국민들의 그 신뢰와 지지를 다시 좀 회복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선거가 한 8개월 정도 남았고 아마 총선 공천도 한 5, 6개월 있으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1월달에 공개 오디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개 오디션 제도 직접 해보시니까 뭐 장점, 단점 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공개 오디션이 공과 가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정당 내 우리 당내에서도 그 공과 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공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난 한 10년간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정당,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또 그 전에 한나라당 말기에 경험했던 모습들을 보면 항상 이런 당협위원장, 공천 이런 것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그 밀실 공천이 결국에는 사천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기술력이 또 발달하고 모바일 등 이런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또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누구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당원들 그 당시에 와 있던 배심원단이 그래도 오랫동안 당원으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100명 이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어떠한 오디션을 통해서 선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자유한국당스럽지 않은 결정이었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를 얘기하자면 좀 급작스럽게 준비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심원단이 100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또 어땠을까? 또 이 유튜브를 보는 그 청중들이 또 평가하는 점수도 넣었다면 또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그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공정성, 투명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이게 청년 지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에서 상당한 이제 민주당과 다른 정당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개 오디션 제도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또 정치에 진입하거나 들어오기에
어떤 좋은 제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저는 엄청 만약에 공개 오디션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송파구 병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이 당을 한 10년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불가능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겠다라고 했던 지난 이 보수 정당 행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이 스펙 좋은 친구들, 정당의 경험 없는 사람들 갑자기 총선 직전에 또 비상 상황에 불러들여서 테이블상의 이미지 전환을 하는 것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개 오디션의 절차, 뭐 앞으로 비례대표 이런데 확대됐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나 이 정당에 관심을 갖고 또 보수 우파의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자기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장, 공개적인 경쟁의 장이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젊은 청년으로서 현실 정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네. 이제 지역구가 서울 송파병인데 네. 그감 당원들이라든지 과거에 정치하신 분들이 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처음에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셔가지고 지역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나이의 문제겠죠. 어린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첫 번째, 일단 나이를 가지고 냉소적 시각을 보내시는 것 하나,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로 부딪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설득해 나왔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지역 정치에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중앙 정치 무대에 있는 선배들의 냉소적인 시각,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격파해 나갔지만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중앙 정치인들이 보내고 있는 젊은 놈들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냉소적인 시각,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네요. 네, 이제 시간이 가면은 네. 점점 더 이제 경험과 네. 경륜이 쌓일 것으로 보고요. 이게 혼자서 그 지역 정치를 돌파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지난번 공개 오디션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여러 젊은 그 당협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다 친하고 잘 아시죠? 네, 한 그런데 번씩 그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큰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게 혹시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좀 실망을 사실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인 개인의 보신주의로 가는 측면들도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 다만 이제 저는 이 게임을 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저같이 지역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들어가서 지역민들 만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스피커의 역할로서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정당의 큰 개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한 6개월, 7개월 해서 막 실험된 이 친구들이 안 그래도 내부 총질을 통한 이 소위 말하는 부담감이 있고 피로감이 있는 정당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어쨌든 간에 끝나고 나야 그들이 어떠한 무리가 되고 또 당선 낙선에 나눠지겠지만 그 당시가 되고 나면 좀 모여서 정말 다음 이 보수를 위한 정당을 한번 그려보고 이 개혁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기대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지역에서 유권자, 뭐 시민들 많이 만나고 다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보시기에 조금 뭐 이제 송파란 지역은 원래 좀 보수적이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유리한 지역인데 또 송파병 쪽은 민주당 맞습니다. 지지세가 많은 걸로 지금 이제 네. 계속 선거 때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 송파병 지역에 예를 들자면 민주당 지지세가 한 몇 퍼센트, 뭐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한 몇 퍼센트, 또 입장을 밝히지 않는 네. 중도에 있는 그런 우리 유권자들 한 몇 퍼센트쯤 된다고 느끼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일 투표장에 가서 무조건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 30% 되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 이제 찍겠다고 하시는 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 되겠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찍어야 되겠다, 이게 한 10%씩 더 돼서 제가 보기엔 4대3 정도의 구도를 지금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죠. 이 송파구 병이라는 지역구가 상당히 뭐랄까 진보 좌파들에게 유리한 예. 곳입니다. 이게 강남 3구로 끼어 있긴 한데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고 강남 송파구 중에 가불병 중에 병이 가장 열악한 뒤처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아까 뭐 4대, 3대 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네. 한 10% 정도 좀 민주당과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성용 위원장 좋아하기도 하고 또 친하기도 네. 하고 또 잘 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네. 있는데 당장 내년에 선거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4대 40, 30인데 이걸 좀 역전시킬 수 있는 총선 전략의 비법 공개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걸 마음속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고 하나는 또 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건 방판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꼬박꼬박 나와서 동원부터 돌기 시작하고 배드민턴 치고 교회 나가고 열심히 이제 뭐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이제 지내는데요. 이렇게 발로 뛰는 한 번도 누구도 못할 만큼 질릴 만큼 자꾸 찾아뵙고 제가 가진 가치와 비전, 송파의 발전 방향 충분히 설명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송파구 병에 보면 중장기적인 정책과 공약은 전혀 없이 그동안에 아주 단발성적인 공약과 정책 그리고 뭐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송파구 병의 이 발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전체에서 제일 열악한 곳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중장기적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공약 짜는 것 이 두 가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제가 아무리 선거 전까지 해도 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승리하기는 수도권에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송파구 병은 더더욱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네. 잘 짚어주시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는 이게 분열하면 패배하고 뭉쳐야 이기는 건데 네. 선거 구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수 통합 또는 연대가 있어야 된다. 네. 그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김성용 위원장이 열심히 발로 몸으로 뛰면서 또 소통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셨는데요. 내년에 반드시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비전이나 또 네. 꿈이나 뭐 소신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 겸해서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걷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스스로 계속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저처럼 평당원에서 시작해서 이 당협위원장으로 된 청년 정치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10년 가까이 이 정당에 봉사했고 이 공개 오디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으로 와 있는데요. 제가 이 역할과 임무를 어지럽게 걷고 소위 말하는 나쁜 짓 하면서 걸으면 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 당에서 청년 정치인을 희망하는 청년 당원들에게 이정표가 돼야 되지 그들에게 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비장한 각오로 우리 송파구 병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지속 가능함을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가치를 보여주고 할 말은 하면서 이런 잘하고 젊은 사람이 추진력 있는 모습으로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좋은 정치인 돼서 당의 청년들에게 희망되고 저처럼 비주류 또 소위 말하는 비엘리트 또 돈도 많지 않은 무수저는 아니지만 돈 많지 않은 사람도 희망과 꿈을 갖고 본인 노력에 따라서 사회에서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송파구 병하면 김성용으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4세대 젊은 정치인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앞으로 이끌고 갈 젊은 희망의 정치인의 오늘 우리 김성용 위원장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코너 이름이 이제 부분과 전체입니다. 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자 이런 건데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우리 김성용 자유한국당 송파병 위원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꿈을 느끼고 또 같이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성용 위원장께서도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고 끝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